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커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이 수사팀이 경찰 출신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힌트까지 알려준 정황이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다시 서로 미사일을 퍼붓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까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장마가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만큼 큰 규모로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자, 나무가 쓰러지고 맨홀이 역류하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당 60mm 집중 호우가 쏟아진 충청 지역으로 와보겠습니다. 대전 갑천에 김대욱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꽤 물이 뒤에 보이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네, 대전은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비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가 서 있는 갑천은 평소보다 물이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엔 좁은 비구름대가 충청권과 전북, 강원 지역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충남 서천과 공주에는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고 부여 양화면에는 시간당 6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이번 장마철 들어 처음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돼 통제되는 등 충청권에서만 5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비는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후 4시 들어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비구름이 다시 몰려오면서 오늘 저녁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고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계곡, 하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 오늘 상당히 많은 비로 혼란도 꽤 컸거든요. 자, 정경원 기자, 출근길 땐 비 많이 왔어요. 퇴근길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을 비롯해 서울 수도권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도권에 쏟아진 장마비는 출근 시간을 지나 점차 잦아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수도권 출근길 시간당 최대 20에서 30mm의 비가 내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버스 타러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와서 평소보다 좀 일찍 출발했는데도 지하철에도 사람이 너무 많고 장마를 계속 이럴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우산을 잘 써봐도 바지든 옷이 다 젖을 수밖에 없고 버스와 지하철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도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출근이 한창인 시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단전돼 열차가 멈춰서기도 했는데요. 현재 신림문역부터 창동역 구간 전차선 정전으로 시청 방면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은 2시간 20분 만에 복구됐지만 대체 교통편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한 번에 몰려 곳곳이 붐볐습니다. 코레일은 정전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수도권에도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또다시 내일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우산을 꼭 챙기시고요. 특히 기상청은 경기 이천, 안성 등 남동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특혜 수사 의혹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범행에 쳤던 그 차량, 수사팀이 그 차량 수색 전에 장윤기 부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 차량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러 간다고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 경찰이 증거인멸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윤기가 살해한 피해 여고생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SUV 차량.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장윤기 체포 직후 이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부친이 지난 5월 6일 차량을 가져간 이후 수사팀이 부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요 수사 계획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려고 한다고 알린 겁니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전후 장윤기 동선과 음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조사하겠다는 정보를 알려준 게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닌지를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블랙박스에서 영상 저장용 SD카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SUV 압수수색 당시 사진과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추가로 첨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이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정황을 보면 장윤기 부친이 경찰 출신이라 경찰이 알려주고 증거 돌려주고 했을 거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장윤기의 큰 아버지도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 경찰은 조카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나 윗선과 소통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은 구속영장 신청 직후 지휘 해제했고 수사팀원 4명은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지휘 라인에 있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지휘 책임을 묻는 조치였다는 설명이지만 수사특혜와 무마 의혹이 윗선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가족과 수사팀 사이에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장윤기의 큰아버지 A씨가 현직 경찰관인 걸 확인한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 등과의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나 수사팀 윗선과의 연락 여부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장윤기의 큰아버지 A씨는 광주경찰청 소속은 아닌 다른 지역경찰청 중간간부급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팀과의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장윤기가 범행 때 사용한 차량에서 발견됐던 케이블 타이 묶음. 경찰이 증거로 확보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 여부를 가를 핵심 물증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입니다. 경찰 수사팀이 지난 5월 차량 수색 때 발견을 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 케이블 타이 뭉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결박하려고 미리 준비한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을 미리 준비한 걸 보여주는 핵심 물증이 사건 발생 2달여 만에야 확보된 겁니다. 장윤기 부친은 케이블 타이를 집에 둔 이유에 대해 중요한 물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도 보고서에 차량과 자택에 압수할 만한 물건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케이블 타이 실물을 압수물에서 누락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 특별수사팀도 오늘 오후 장윤기 부친을 상대로 케이블 타이를 따로 보관한 이유 등을 추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유족의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소중한 딸 이채원 양의 부모는 믿었던 경찰이 살인마의 편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주경찰청 앞에 섰습니다. 장윤기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한 공범경찰관 전원을 즉각 구속하라! 장윤기에 대한 사형 선고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겠냐는 겁니다.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친족 특례로 처벌을 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법 정의가 엄연히 살아있음을 온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유가족은 광주경찰청장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렸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이게요, 의혹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 출신 장윤기 부친에게 뭔가 지금 계속 수사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한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은 경찰이 알려준 건지 아니면 윗선이 뭐 있는 건지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검찰은 일단 이 경찰에 대한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수사정보 유출 경로로 지목된 경찰관 2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수사팀원 김경사, 이 장윤기 부친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전화통화에서 장윤기 부친은 선배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경찰 가족이라는 말도 쓴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윗선에서 함구하라고 했다 이 말한 대목 때문에 윗선 개입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거죠. 그리고 오늘 구속 심사를 받은 박 수사팀장, 이 장윤기 부친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아는 사이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렸던 장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뭔가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줬다 이런 지금 의혹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검찰은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의 이 전화 통화가 오가면서 어떤 힌트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했는데 부친에게 연락해서 차를 돌려줬고 또 나중엔 수색을 앞두고 블랙박스 보려고 한다 이런 연락을 한 거죠. 일반인이 듣기에는 단순히 수사 절차를 안내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장윤기 부친은 현직 경찰관이잖아요. 네. 아들의 범행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수사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윤기 그 문제의 차량, 사실 검찰도 압수수색했고 경찰도 압수수색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은 2번, 또 검찰은 1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를 확보 안 했고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아예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두 확보가 된 거죠. 그럼 뭐예요, 진실은? 경찰이 증거 확보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이 경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통상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 경찰은 검찰의 이 사건 기록을 넘길 때 범행에 쓰인 차량 내부를 꼼꼼하게 촬영한 이 영상은 물론이고요. 블랙박스 기종이나 또 차량 매트 및 트렁크 구석구석까지 샅샅하게 뒤져갖고 사진을 첨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처음 증거를 넘길 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경찰은 이틀 전인 6일에서야 이런 자료를 무더기로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증거를 쥐고 있다가 제대로 안 넘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는 거죠. 자, 뭐 윗선까지 연루가 된 건지 이런 거는 좀 언제쯤이면 좀 알 수는 있는 겁니까? 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장윤기 사건 수사 라인인 광주 광산서 서장을 포함해서요. 당시 형사과장까지 모두 대기 발령이 났고요. 그 위에 지휘 라인인 광주 경찰청도 특혜 부실 수사 의혹 수사에선 배제시키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겠죠. 제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장윤기 사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드러나게 된 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방탄국회, 의회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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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 규탄 구호를 외쳤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안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 권한이 있으니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비상계엄 당일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김민석 총리의 당일 행적에 의문을 표해왔죠. 감기약 먹어서 국회 못 나온 게 아니라 뭔가 고의로 불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 당일 김민석 전 총리의 행적이 담긴 국회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밤 12시 45분 국회 닫힌 국회 출입문 주변을 서성이다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담장을 넘는 남성.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국회 본청에 도착한 김 전 총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잠시 두리번거리고는 본회의장을 향해 황급히 달립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 전 총리가 계엄 해제 표결에 일부러 불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김 전 총리 해명에 힘을 보탰습니다. 표결 직전 뛰어온 걸 보면 일부러 불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CCTV 시간도 확인되고 그래서 표결 직전 아슬아슬하게 못했을 뿐이지 표결하러 왔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함께 영상을 본 김 전 총리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지금 막 눌렀다고. 김 전 총리가 8개월 만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고 김 씨가 김 전 총리 공격에 제동을 걸면서 화해하는 거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 의혹을 제기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보신 것처럼 담을 넘는 김 전 총리 당일 영상이 공개된 뒤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전 총리가 급하게 국회로 온 시각이 밤 12시 45분, 계엄 선포는 밤 10시 30분. 그럼 2시간 동안 뭘 했냐? 3일째 김 전 총리를 저격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친청계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당일 영상이 공개됐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 한 표가 소중했는데 왜 표결에 불참했냐? 당원들은 계엄 선포부터 국회 진입까지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을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이틀 전 감기약 성분 뭐였냐는 저격글로 시작해 3일째입니다. 한 친청계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출마한 이상 검증의 대상이라면서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그날의 행적을 대신 물어봐주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친명계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이런 걸 물고 늘어지기라고 하던가요라며 정청래 호위무사 자처하며 내부에 칼 겨눌 생각이라면 최고위원직 당장 내려놓으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주철현 의원도 고의 표결 불참으로 몰아가는 건 심각한 모욕이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 새로운 룰,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래는 결선 투표제입니다. 후보 3명이 나왔을 때 1등이 과반 못 넘으면 3위 떨어뜨리고 1위와 2위 2명이 다시 표결하는 거죠. 자, 새로 도입하겠다는 이 선호 투표제는 2순위까지 적게 해서 1등이 과반 못 넘더라도 다시 표결하지 않고 3등의 2순위 표를 각각 후보가 나눠 갖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친명 후보들에게 유리한 룰이라는 분석도 내놓던데요. 친청계가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정한 선호 투표제 도입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친청계도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뽑은 투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하는 선호 투표제를 어제 전당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결선 투표제를 명시해 놓은 당원 당규를 위배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선호 투표제가 도입되면 같은 친명인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 지지자들이 서로 1, 2순위를 쓸 가능성이 높아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이 후보의 2순위는 별로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정 전 대표 측 반발에 민주당은 오늘 밤 긴급 최고위를 열고 당원 당규 위배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송영길 의원도 오늘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같은 친명인 김민석 전 총리의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송 의원 나도 기탁금 1억 원을 낸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의원 친명 인사와 함께 당사 당원존에 선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흔들리는 당을 진짜 여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보다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저는 흔들리는 당을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친명 김민석 전 총리의 페이스메이커라는 시선에 반박하며 완주를 다짐했습니다. 완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출마 선언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본선에 들어가면 기탁금을 한 1억인가 내야 될 거예요. 아니, 출마한 사람이 당선되려고 나오지 떨어지려고 나오겠어요.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송 의원의 고향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라며 경험, 정통성 여러 면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부터 장외로도 나갑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제기하겠다는 건데요. 당내에선 왜 혼자 밖으로 나가냐 얘기도 나오고 소장파 의원들 부당하게 징계하면 연판장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청년들과 마주 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장 대표는 오늘 저녁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참정권 집회에 참여합니다. 당내에선 의원과 따로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잠실 투표함 개표소도 왜 혼자만 찾냐며 리더라면 의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해야 했다며 장 대표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징계 대상에 올라있는 대안과 미래는 연판장도 거론했습니다. 특정한 사람 때문에 패배를 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해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해당이자는 장은호 대표 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연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조경태 의원은 독선적인 징계 정치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장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2년 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번 월드컵 캐나다 팀을 16강으로 이끈 제시 마치 감독이 당시 연봉까지 깎으면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왜 선임하지 않았는지 거수로 결정됐다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까지 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2024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었던 A씨는 대표팀 감독 후보였던 제시 마치의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면접에서 마치 감독은 2002년 4강 신화 원동력을 물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성공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오히려 저에게 물어봤었고 연봉까지 낮춰가며 적극성도 보였습니다. 본인이 받던 연봉의 절반 정도는 줄이고 올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정몽규 회장한테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축협은 마치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재정상 뭐 협상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금 문제였다라고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결국 마치 감독은 빠진 채 다른 외국인 감독 2명과 홍명보 전 감독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는데 그 과정이 거수로 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우리 최종 후보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손 들어봐라. 따로 전수화된 페이퍼는 그런 게 없었죠. 인터뷰 내용도 무슨 내용을 했고 이런 내용도 없었고. A씨는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선거 유세 도중 음료 테러를 당해 깁스까지 했는데 자작극 의혹이 불거졌죠.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자작극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습 자작극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전 후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사안을 제 법원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서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선거 유세 도중 30대 A씨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에 이송된 뒤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목에 깁스를 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경찰서를 찾아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 A씨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나면서 자작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전 후보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A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의혹 외에도 허위진단서 발급 논란 및 여론조사 의혹 등 여러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순원입니다. 네, 북한산에서 목격된다는 멧돼지 가족. 보기엔 귀여울지 몰라도 엄연한 야생 동물입니다. 등산객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등산로 초입까지 내려온다는데 이게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장진우 기자입니다. 북한산 등산로 초입.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등산로 데크에 서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뒤에는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멧돼지가 등산객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거나 한 번에 7마리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올라옵니다. 등산객들이 던져주는 먹이가 있는 등산로 초입까지 무리를 지어 몰려오는 겁니다. 맞네.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이제 있으니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막 던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무서워한다든가 뭐 두려워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 탐방로에 멧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지만 바닥엔 등산객들이 던져준 채소나 먹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양배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먹이 주기가 멧돼지와 사람 모두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먹이를 주게 되면 얘네들이 자연 습성을 잃게 돼요. 점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먹이 활동을 하러 내려오는 거죠. 먹이를 기대하고 등산객을 공격할 수도 있어 먹이 주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원들. 마지막 탈출 행렬을 따라 빠져나오자 안도와 환호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선내를 가득 메운 감동의 순간 직접 들어보시죠. 홍재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물선 맨머리가 바닷물을 힘차게 가르며 앞으로 나갑니다. 한국인 선원을 태우고 4개월 넘게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다 빠져나오는 배입니다. 해협을 빠져나온 직후 배 안의 해협 탈출 소식을 알리는 선내 방송이 나옵니다. Now we are coming out from the Hormuz. So from now, let's get back to the normal operation. Once again, I really appreciate for all of your support. Thank you. 이 배는 거의 마지막 탈출 행렬을 따라 나왔는데 이란 측이 탈출 항로를 직접 안내해줬습니다.
한국인 선원 A씨는 이란 측이 무전으로 계속 우리 배 위치를 잡아주고 경로도 친절하게 안내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넉 달 이상 해협 안쪽에 발이 묶였지만 빠져나오는 데는 9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이란의 피격당해 수리 중인 나무호 등 한국 선박 2척만이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 각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입니다. 미국은 이란 내 80여 곳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공격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종전 양해 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 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이란과의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대놓고 비난한 겁니다. To me, I think it's over. I don't want to deal with them anymore. They're scum. You know what scum is? They're scum. They're sick people. 다만 트럼프는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대화는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추후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번 발언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된 후 나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이날 이란 캐슘섬과 남부 지역 일부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공격에 앞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60일간 허용하기로 한 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도 보름 만에 철회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도 긴장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평화협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란도 곧바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군 공습 직후 걸프국 내 미군 기지 8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이 다시 전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쿠웨이트 시티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오전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군과 항공군이 걸프국 미군 기지 85곳을 표적으로 미사일과 드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의 제5함대 본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등 미군 핵심 기지가 피습당했습니다. 이란의 발표는 미군이 이란 남부 공격을 밝힌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공습 전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노골적 침략한 데 대해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엄포를 놨었고, 종전 협상팀 수장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미국의 공습을 MOU,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고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성명에서 이번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은 불량한 미국 정권에 있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오늘 오전 미군 드론 공습을 받은 이란 남부 항구 도시에선 혁명수비대 해군 1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공격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무조건적 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식을 앞두고 이란 내 강경파가 내부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 지역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유럽 국가들을 향해선 실망했다며 또 압박을 하더니 이 튀르키예 대통령을 향해선 훌륭한 친구라며 치켜세웠는데요. 그러는 내막이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성조기와 튀르키예 국기를 든 김하대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용 차량을 호위하며 행진합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직접 나와 영접합니다. 트럼프는 에르도안을 강력한 친구라고 치켜세우며 나토 동맹국들에겐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I was very disappointed with NATO. If it weren't held in Turkey, where my friend happens to be a very strong leader, a very strong person, it's possible that I wouldn't have attended. 그러면서 튀르키예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It's the best, thirdly the best plane by far, and it's certainly something we will consider. 튀르키예는 트럼프 정부 일기 시절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다 F-35 구매를 금지당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나토 방위비 인상 요구에 국방비를 30% 넘게 올리며 적극 구애해왔습니다. 탈퇴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트럼프에 나토도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나토는 드론 방어 역량 강화에 약 400억 달러, 한화 약 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예산 상당 부분이 미국산 장비 구매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났는데요. 자,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 대통령 나토 그리고 캐나다 정상과 만나 방산 세이지에도 나섰습니다. 앙카라에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전통 의장대 환영 속 만찬장에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도 만찬장으로 향합니다. 이 만찬장에서 두 정상은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과 만난 이 대통령. 나토 방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를 공동 연구, 생산, 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사고 파는 단계를 넘어서 동맹 수준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잠수함 수주엔 실패했지만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 이후 추가 방산 협의도 이어갔습니다. 노르웨이 정상과 만나선 월드컵 16강전 진출을 축하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16강전 하고 난 다음에 노르웨이가 만든 홍보 영상을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세이지를 마치고 오늘 밤 두 번째 순방국인 몽골로 향합니다. 앙카라에서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나카이치 일본 총리는 인도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친분을 과시하다가 외교 망신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인도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친분을 과시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私のことを美しい妹と呼んでくださいましたが 그런데 아름다운 여동생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모디 총리가 실제로는 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और मेरी छोटी बहन प्रधानमंत्री ताकाइची 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모디 총리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에서 여동생이라고 불러달란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모디 총리가 여동생이라고는 했지만 힌두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이 추가돼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日本政府が契約した同時通訳が美しい妹と訳したことを受けたものであり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인도에서 귀국한 다음 날 보석 관련 시상식에 참석한 것도 논란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980만 엔, 우리 돈 약 9,30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총리들보다 국회 출석에 소극적인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행사장이 아닌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국회 무시란 비판을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엔 불참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북한의 종교의 자유는 없지만 종교는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그중 하나인데요. 최근 북한을 여행하는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이 종교시설이 관광 루트라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김정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상징인 예수와 성모 12사제가 그려진 성화가 보입니다. 평양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입니다. Православный храм для русских христиан, при нашей стране,
В августе 2006 года по личной инициативе великого полководца Ким Чен Ира 매해 부활절이면 예배를 올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합니다. 다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외국인. 북한 주민의 종교 생활을 위한 시설로 쓰이기보단 종교 활동이 가능한 정상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부각하려는 장치로 보입니다. 모든 종교는 정부의 지침과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개신교 목사나 불교 스님도 활동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러시아 정교회 성당 방문을 여행객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출발하는 일주일짜리 평양 투어 상품에도 러시아 정교회 방문 일정이 포함됐는데 투어 가격은 우리 돈 약 300만 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한국 축구팀이 빠진 월드컵 무대를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채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리머니까지 선보이며 화제인데요. 월드컵 역사상 처음이다. 외신 반응도 뜨겁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월드컵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한 발로 번쩍 점프하고 반대쪽 팔은 하늘로 올리더니 이내 안정적으로 착지합니다. 손흥민과 콤비였던 잉글랜드 팀의 주장 해리 케인의 점프 세리머니입니다. 아틀라스는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인 찰칵 세리머니까지 하며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이번엔 가부좌를 틀며 천연덕스럽게 경기장 바닥에 앉는데 노르웨이의 주 공격수 엘링 홀란의 가부좌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겁니다. 하프타임 종료 직전 등장해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는 임무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공식 파트너사인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경기장에 등장해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주요 외신들은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공장 현장 배치를 앞두고 로봇 기술 발전 성과를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딱지 보이시죠? 파산 기로에선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은 이후 멀쩡하게 진열된 물건도 팔지 못하게 된 건데요. 김태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장 안 곳곳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철사할 거라서 판매가 안 됩니다. 소리가 먹히지 않아요. 전단지로 광고했던 기저귀 판촉 행사는 취소됐고 신선식품 매대엔 엉뚱한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연어 등 해산물이 채워져 있던 냉장 매대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주방기구 세트만 채워져 있습니다. 찾는 게 없으니까. 계란 같은 거 사고 하는 거 엄청 골치 아프게 됐어요. 아니면 채소 같은 거는 이런데 그냥 채소 가게. 매장 내 화장실도 대부분 폐쇄됐습니다. 지난 3일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일부 협력사들이 납품 중단과 상품 회수를 요청하면서 정상적으로 진열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오는 17일까지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국방부가 육사, 해사, 공사, 사관학교 3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작전이 효율적이고 사관학교 위상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3군 사관학교 총동문회는 헛돈 쓰며 안보를 다 망친다며 국회에 2,000명이 집결해 총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관학교 부패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비오는 날씨에도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육해공 사관학교 동문들. 1인 시위와 국회 청원, 역대 교육사령관, 육군 참모총장들까지 나서봤지만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강행하자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헛돈을 들여서 효율성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졸속 계획입니다. 뿌리는 자르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동문들도 함께 반대했습니다. 해군 사관생도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해군 장교로 성장해야 한다.
하늘에 살고 하늘에 목숨 바치는 공군 특유의 DNA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절대 주입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르면 2028년부터 사관학교를 통합해 2년은 함께, 2년은 군별로 교육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육사의 경우 태릉 화랑대에서 장성으로 이전한다고 알려지며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을 공식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매일경제TV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증권방송 관계자들이 방송 전에 주식을 사들였다가 방송 뒤에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착수한 첫 인지수사 사건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매일경제TV 증권방송의 연출자와 진행자, 출연자 등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초 방송에 나가기 전 특정 주식을 사들인 뒤 방송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는 혐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행매매에 활용한 종목은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사경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매일경제TV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은 금감원, 경찰, 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고 썼습니다. 매일경제TV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장마 정체전선이 밤사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곳곳에 비를 쏟아붓겠는데요. 야간 취약 시간대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틀간 충청과 호남에 200mm 이상, 그 밖 전국에도 150mm 넘는 큰 비가 예보됐고요. 밤사이 충청과 호남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영남에는 폭염과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대구는 33도,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